안녕하세요. 보다 쉽고 재미있게 의학 정보를 풀어주는 우리 동네 명의 MC 황호진. 이현정입니다. 네, 현정 씨. 네. 예로부터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족 고유의 대명절 드디어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추석 계획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엄마를 도와서 제사 음식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명절만 되면 우리 엄마 너무 걱정이 됩니다. 힘드셔서요. 우리 주부님들 똑같은 고민 하실 텐데 호진 씨는 뭐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남성분들 그냥 놀고 먹잖아요. 아닌가요?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현정 씨가 또 섭섭한 얘기 하시는데 놀고 먹겠냐? 아닙니다. 저도 어머니 도와드리거든요. 뭐 옆에서 설거지를 하고요. 전도 붙이고 거기다가 또 장시간 운전을 합니다. 또 멋있게 이렇게 운전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온몸이 안 쑤시는 곳이 없더라고요. 네. 네. 뭐 운전 때문에 또 힘드실 것 같은데 명절만 되면 느끼는 이 과도한 스트레스 이걸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명절 증후군에 대해서 유익한 정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한의사 안지명 원장님, 요가 강사 안민정 강사님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한의사 안지명입니다. 요가 강사 안민정입니다. 네,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 주제 영상 보시죠. 이 만든 걸 언제 다 해? 야, 황호진! 왜? 뭐해? 나 좀 도와달라고. 이따 나갈게. 명절인데도 안 도와줄 거야? 잠깐만. 어깨 아프구나. 이렇게 돌려, 어깨. 이렇게 하면 나을 거야, 금방. 하나, 둘. 나 허리가 너무 아파. 허리 아파? 허리 이렇게, 허리춤하고 이렇게 돌려봐, 이렇게. 나을 거야. 좀 도와달라고. 털 빠져가지고 털 찾고 있었어. 아유, 이놈 털 많이 빠지네. 아유. 명절만 되면 아유,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네, 제 발연기 보고 왔는데 제 두 눈으로는 참 보기가 어렵네요. 다음에 좀 더 잘해보는 걸로 하고. 근데 또 이 아내의 입장은 좀 제가 이해가 돼요. 이 대한민국 주부들 뭐 다 공감할 내용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저 역시도요. 뭐 연기를 하면서 느꼈겠지만 좀 땀 삐질삐질 좀 이렇게 나는 게 아니라 그 머리에서 연기가 나더라고요. 힘들어서. 그만큼 발연기였는데 네. 어쨌든 일단은 그 대한민국 남자들 사실 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저도 남자지만요. 좀 왜 아내분들 도와주시는 게 맞는데 근데 또 남편 입장도 이해됩니다. 그리고 여자분들 입장에서도 또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흔히 명절에 겪는 에피소드인데요. 강사님은 주부시잖아요. 네. 명절에 어떨 때 가장 힘드신가요? 아무래도 음식을 많이 장만하다 보니까 몸도 힘들지만 또 식구도 챙기고 뭐 신경 쓸 게 많아서 그런 부분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주부님들은 같이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일상적인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 이 명절 증후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우리 안지명 원장님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절 증후군 하면은 이 스트레스가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좀 이 명절 증후군 정확히 어떤 건가요? 네, 쉽게 얘기해서 명절 증후군은 명절 때 받는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로 인한 모든 증상들을 포함하여 말을 합니다. 예전에는 다 같이 생활을 하는 가족 문화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적었는데 요즘 핵가족화, 개인화 사회가 되면서 전부 이기적인 마음이 조금 생기게 되면서 시어머니들도 가지고 있고 요즘은 며느리들 당연히 가지고 계시고 자식분들 또한 전부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남편들 또한 크게 갖고 있는 증상들을 다 포함해서 말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그 명절 증후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 구체적인 증상과 또 그 원인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정신적 증상들이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뭐 시어머니와의 관계나 시누이와의 관계도 있을 것이고 남편은 또 그 가운데서 눈치를 많이 봐야 되고 이런 정신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소화불량이나 두통 아니면 우울증, 불면증 이런 증상들을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원인을 또 얘기해 보자면 신체적인 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남자분들은 장기간의 운전을 통해서 잘못된 자세나 근육 긴장이나 이런 목의 긴장 이런 것들을 호소하실 수 있고 주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음식 준비나 차례 준비 등을 하시면서 쪼그리고 앉아 있는 자세나 뭐 물건을 들었다가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그런 동작들을 반복하심으로 인해서 요통이나 관절통 등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소화기 계통 질환이 나타날 수 있는데 기름진 음식을 한 3일간, 4일간 동안 지속적으로 먹어줘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진짜 공감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소화기 질환을 가지고 병원에 내원하십니다. 네. 워낙 일상적인 일이라서 딱히 병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명절 증후군 병인가요? 위험한 거예요? 네, 병입니다. 단순히 근육 통증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화병, 스트레스를 가장 명절 증후군의 큰 원인으로 꼽고 있는데요. 네. 스트레스는 지금 1급 발암 물질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남성분들이 갖고 있지 않은 질환, 자궁암이나 유방암 등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은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호르몬 변화가 자꾸 생김으로 인해서 위험, 그 발병 확률이 자꾸 높아질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명절 증후군을 쉽게 넘기시게 되면 그런 것들이 좀 큰 병으로 발전을 할 수 있게 될 수 있고 또한 근골격계 질환 또한 요통을 그냥 두었을 때 디스크 탈출증이나 협착증 아니면은 손목 질환을 그냥 단순히 놔뒀을 때는 건초염이나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나중에 수술을 요할 수 있는 질환까지 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병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하고 꼭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수술까지 해야 된다고 하니까 참 섬뜩한데 그러면 이 명절 증후군의 진단은 좀 어떻게 하나요? 명절 증후군의 진단 포인트가 있는데요. 총 9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네. 오, 생각보다 적네요. 또 많을 줄 알았는데. 너무 많으면 네. 또 환자분들이 체크를 못 하시기 때문에 네. 9개 정도로 추리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머리가 지끈지끈하게 아프면서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아무 일도 아닌데 짜증이 자꾸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가슴이 답답하게 이렇게 쪼이는 듯한 느낌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다섯 번째는 별 동작을 하지 않았는데도 숨이 차고 숨을 헉헉거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불면증, 잠이 쉽게 들지 않고 잠이 들더라도 수십 번 자꾸 깨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런 것도 진단 포인트가 될 수 있고 일곱 번째는 모든 의욕이 사라지면서 피로감을 엄청나게 느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만사가 귀찮아진다고 똑같다고 볼 수 있는데 아까 진단 포인트랑 지금 명절 증후군 같아요. 약간 무기력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 예. 모든 의욕이 없어지면서 무기력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마지막은 명치 끝 요 부분에 돌덩이가 하나 딱 앉아 있듯이 뭐가 막혀서 내려가지 않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요 중에서 4-5개 정도 본인한테 해당이 된다면 내가 명절 증후군에 해당이 되는구나. 치료를 한번 받아봐야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원장님께 말씀 듣다 보니까요. 9가지 중에서 한 5-6개 정도가 좀 제가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자가 진단도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 뭐 현정 씨라든지 우리 강사님은 혹시 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4개 정도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호진 씨가 저보다 더 많이 해당이 네. 돼요. 좀 놀랐는데 어떠세요? 저는 3개 정도인 것 같아요. 건강하신 건가요? 우리 시어머님이 TV를 보실 수도 있기 아, 때문에 세 개가 정말 세개 술인 거죠. 와닿네요. 네. 네, 많은 네. 것이 포함되어 있죠. 네. 네, 3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많은 증상들이 대부분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서 스트레스가 되고 그게 화병이 되고
또 신경적으로 변하니까 만사 귀찮아지고 소화도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증상들이 있다고 하니까 사실 좀 놀랍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도 좀 가끔 이렇게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서 욱할 때가 있어요. 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네. 안 하실 것 아는 척 같은데. 하시는데 네. 저만 그런 거 네. 아니죠. 그런데 가끔 이제 욱할 때마다 명상을 조용히 한다든지 해서 마음의 평정심을 찾고 네, 그렇게 하면서 운동도 하고 특히 요가로 스트레스를 풀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요. 다른 일반인들은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는지 치료 예방법 있을까요? 네, 치료 방법을 말씀드리면 제가 한의사이기 때문에 네. 한의원에서 받을 수 있는 치료 방법을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체적, 정신적, 소화기계통이 대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증상들인데 신체적인 증상은 근육통증이 가장 일반적이고 두 번째는 과사용으로 인한 인대의 과부하가 걸릴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고 그리고 운전이나 잘못된 자세를 장시간 유지를 하면서 척추나 관절들의 구조의 불균형을 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근육통, 인대질환 같은 경우는 침치료, 뜸, 그리고 요즘 한의원에서 약침 치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치료 방법들로 치료를 할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척추의 불균형 같은 경우는 추나 치료를 통해서 자세 교정을 그리고 골반 교정이나 척추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그로 인한 신체적인 변화들은 침치료와 한약치료를 같이 병행을 해줌으로 인해서 일단 우리가 화라고 하면 예전부터 울체라고 얘기를 해서 막힌다고 얘기를 합니다. 뭔가가 자꾸 막히는 증상을 화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여기를 두드리는 여기가 막혀 있기 때문에 여기 자꾸 풀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두들기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심해지면 여기가 막히게 됩니다. 그런 것은 이제 침 치료를 통해서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율신경계의 불안정이나 정신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거기에 도움을 주는 약제를 사용함으로써 해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그 명절 증후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쉽고 유익한 의학 토크쇼 우리 동네 명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지는 코너입니다. 일명 진실 혹은 거짓인데요. 주제에 맞는 문장을 OX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OX 팻말 있으시죠? 네. 자, 맞으면 O, 틀리면 X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 명절 증후군의 주요 원인은 화병이다. 하나, 둘, 셋. 오. 오가수표 나왔어요. 네. 그러면 현정 씨는 일단 문제를 내셨으니까 우리 강사님은 네. 왜 오를 드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스트레스가 화병의 원인이 되는 것 같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감정 노동을 많이 하니까 주요 원인은 화병이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맞나요?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 아, 원장님 그래요? 어떻게 답변이 맞나요? 답을 할까요? 네. 네, 맞습니다. 아. 저희가 운동을 하거나 여행을 가는 경우가 지금 많은데 그런 경우도 모두 신체적인 무리는 다 동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무슨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거나 질병이라고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명절 증후군이 생긴 정확한 원인을 찾아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우리만이 갖고 있는 명절이라는 문화 때문에 생기는 증상들이기 때문에 그 가장 큰 원인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신체적인 무리가 따른다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병 그리고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명절 증후군은 자연적으로 치료된다. 자, 하나, 둘, 셋. 오. 저도 오 할게요. 두 분 오네요. 네. 그럼 이번에는 먼저 현정 씨는 왜 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어디서 듣기로 자연적으로 치유가 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아까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는 위험이 네. 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궁금하네요, 개인적으로. 민정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직접 경험을 1년에 2번씩 하잖아요. 네. 네. 시간 지나면은 자연적으로 마음 편해지면서 기분도 좋아지고 괜찮아지던데요. 잠시만요. 자꾸 그 좀 의식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네. 카메라 안에 있는 그 우리 시어머님이 의식하시고 계신 어머니 것 저도 같은데 괜찮아요. 너무나 좋으셔. 네. 네.
우리 원장님 어떻게 답변이 맞나요? 틀린가요? 네, 제가 답변을 해보자면 X입니다. 아, 네. 역시. 물론 모든 환자가 X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아까 강사님 얘기하셨듯이 자연스럽게 낫는 경우가 거의 한 반 가까이는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도 그렇겠지 하고 계시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도 추석이나 설이 지나고 나면 보통 환자들이 바로 오시지 않고 한 2주 아니면 한 달 가까이를 끄시다가 병원에 내원하게 되시는데 그것이 전부 이런 생각들에서 오게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낫겠지 하시다가 병을 끌고 가시고 오게 되기 때문에 한 번에서 3번 정도의 치료면 끝날 수 있는 증상들을 한 달, 2달까지 끌고 가는 경우도 있고 본인의 기저질환이 원래 있었던 경우라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을 요할 수 있는 질환까지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소화기 계통 같은 경우도 단순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뭐 슈퍼 가서 가스 활명수 사 드시고 하실 건데 그것이 잘못된 경우에 우리가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당뇨병까지도 네.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이렇게 위험하게 가진 않지만 증상이 자기가 아까 진단에 해당이 된다면 가까운 전문 의료 시설에 찾아가셔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무엇보다 조기에 빠르게 방문해서 치료를 받는 게 좋겠네요. 네네. 네.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3번째 질문입니다. 명절 증후군 여성에게만 발생한다. OX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X. 아이고. 둘 다 저 X. 보고서 보고서 하셨어요? 드시는 건가요? 네? 아닙니다. 저 보고서 드시는 네. 건가요? 아, 저는 이 부분에서 할 말이 많습니다. 예. 네. 사실 뭐 여성분들이 힘든 건 맞습니다. 물론 남성분들보다 더 힘드시겠지만 일단은 남성들도요. 우리 또 명절이 되면은 말씀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운전하면 되죠. 지금 막 보는 분들 네. 많은데 일단은 운전을 한 자세에서 쭉 하다 보니까 결리는 게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요, 요즘은 또 예전과는 다르게 또 이렇게 또 눈치가 보이는데 예전과는 다르게 가사 분담을 많이 좀 하고 있는 추세라 가지고 그쵸. 남자분들도 여자분들 그 한켠에 옆에서 뭐 마늘을 깐다든지 아니면 설거지를 한다든지 여러 부분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남녀가 동등하게 같이 명절 증후군이 오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원장님 정답이 뭔가요? 네. X입니다. 그래요. 역시 같은 남자십니다. 네. 이것은 꼭 의사가 아니더라도 네.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인 것 같고요. 의사로서 또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네. 우리가 쉽게 명절 증후를 얘기하면 보통 남편, 며느리, 네. 아들, 며느리를 보통 생각을 하게 되시는데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거 이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자녀들에게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공부를 잘하고 전부 다 잘생기고 키가 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주변 친척들이 왜 키가 작냐, 저보고 말씀하셨나요? 저 지금 일어나요? 일어나요 지금? 네. 공부를 왜 그거밖에 못하냐 이런 질문들을 받음으로 인해서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될 수 있고 이것이 정신적인 질환으로도 가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시어머니, 이 노인분들이 받는 충격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예전과 다르게 또 시어머니들이 뭐 막무가내로 며느리를 대하고 이렇지는 않으신데 네. 제가 아들이라서 그런지 저희 어머니를 보더라도 며느리 눈치, 아들 눈치를 굉장히 많이 맞습니다. 보게 되시고 실제로, 있다고 그리고 요즘은 전부 다들 며느리들도 그렇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시어머니 그 어른들이 미리 준비를 다 해놓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음식도 본인이 다 하시고 집 청소, 가족들 맞을 준비까지 다 하시고 가족들이 가시고 나면 다시 청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그 공허함 속에서 사람들이 계속 북적거리다가 이제 혼자 남았을 때 그 공허함에서 나타나는 정신적인 증상들 또한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여성에게만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전 연령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명절 증후군이 우리 부모님 세대들한테도 나타날 수가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진실 혹은 거짓 우리가 이렇게 열띤 토론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호진 씨가 직접 시청자들을 만나서 또 질문을 해봤다고요. 네, 과연 시민분들은요 어떻게 명절 증후군에 대해서 궁금증을 느끼고 있을지 직접 그 현장에 다녀봤습니다. 현장 리포트 명희에게 물어보세요. 저와 함께 가보시죠. 네, 명예에게 물어보세요. MC 황우진입니다. 저는요 지금 구미의 한 한의원에 나와 있는데요. 벌써부터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북적북적대고 있습니다. 아마 안마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누워 계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 자꾸 저만 쳐다보는 것 같아서 부끄러워 죽겠는데 빨리 얼른 가보시죠. 어머니 혼자 계시네.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아니 또 왜 이렇게 혼자 또 앉아서 또 막 목 두들기시고 무릎 만지시고 막 이러셔요. 다리하고 어깨가 안 좋아가지고 오늘 침 맞으러 왔어요. 침 맞으러. 맞아요. 사실 이젠 추석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그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명희에게 물어보세요 해서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려고 왔어요. 오늘 어머니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 궁금증을 풀어드릴게요. 한 가지 뭐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이제 명절 되면 약국문도 다 닫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이래 뭐 추석에 부침개 하고 하면은 어깨 같은데 이런데 아픈데 만약에 파스를 붙이면은 그것이 정말로 파스가 효과가 있는지 이것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또 어머니께서 또 파스를 많이 붙이시는데 또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외쳐볼까요? 예. 안지명 원장님 도와주세요. 네, 제가 또 이렇게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많은 어머님들이 특히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여기저기 안 쑤시는 데가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시 방편으로 이렇게 파스를 붙이면 효과가 있냐, 없냐 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효과가 있습니다. 있나요? 네. 쉽게 얘기해서 붙이는 파스는 붙이는 진통소염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통소염 성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성분이 피부에서 직접적으로 흡수가 되면서 즉각적으로 염증을 제거해주고 통증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디 갑자기 병원을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냥 단순히 조금 뻐근한 상황에는 파스를 붙이는 것으로 진통소염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게 파스에는 이제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 성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천식을 갖고 계신 분이나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조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또한 어린이나 임산부들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이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약사 선생님과 상담을 해보신 후에 붙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파스 중에도 쿨파스, 온파스라는 게 있습니다. 시원하잖아요. 쿨파스랑 열파스가 있는데 네. 쿨파스는 우리가 생각했듯이 시원한 멘톨 성분 이런 것이 네. 들어가 있고 온파스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매운 캡사이신 성분, 고추에서 나오는 그 성분을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혹시 붙이고 난 후에 뗐는데 거기에 뜨겁게 찜질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뜨거운 물이 닿이거나 하시면 화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파스지만 주의를 기울여서 사용을 꼭 하셔야 되고 이는 또한 임시 방편일 뿐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지나가신 후에 다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어떤 어머님이 제 레이더에 포착될까요? 아닌 척하면서 찾았다. 아니 어머님, 아니 곧 있으면 이제 추석이잖아요. 명절 중후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해마다 관심이 많죠. 네, 특히 뭐 어떤 부분에 좀 관심 많으신지 그 궁금증을 저희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명절 되면은 음식을 많이 하잖아요. 친척분들 오시니까는. 그러면 먹고 남은 음식이 많은데 그거 보관하는 것도 그렇고 그걸 저희 주부들이 먹게 되는데 자꾸 먹다 보니까는 소화불량도 걸리는 것 같고 이 소화불량이 자꾸 되면 어떤 질병이 걸리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혹시 이걸 고치는 좋은 식습관 있는 그것도 궁금해서. 그렇죠. 네. 소화 불량과 식습관 궁금하실 텐데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없습니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네. 자, 안지명 원장님 도와주세요. 네, 또 다른 한 분은요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추석이면 사실 기름진 음식이 많잖아요. 네. 또 많이 먹기도 하지만 먹다 보면 또 질리기도 하고 근데 또 남기자니 아깝고 이래가지고 계속 먹다 보니까 소화불량이 있다.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원장님께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네. 네, 방법이 어떻게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네네. 특별하게 약을 먹거나 이렇게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예방을 하셔야 됩니다. 명절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름진 음식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먹게 되고 그 느끼함을 풀려고 또 떡볶이 뭐 이런 또 매운 음식을 자꾸 찾게 되고 친구들을 만남으로써 또
음주를 하시는 남자분들도 많이 생기시기 때문에 이는 위장에 굉장한 무리를 줄 수가 있으며 이런 것은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 같은 증상을 또 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예방법은 기름진 음식과 매운 음식 등을 피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적당하게 드시고 두 번째는 명절이라고 지속적으로 계속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본인의 식사 생활 습관에 맞춰서 그 시간에 맞춰서 식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몸도 어떻게 보면 약간 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이 되면 음식이 들어올 것이다 생각을 하고 소화 효소를 미리 분비를 해놓고 위장이 움직일 준비를 다 하고 뭐 대장에 음식이 차 있으면 대장을 미리 빼내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준비를 주지 않고 계속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음식이 들어오게 되면 위장이나 대장의 모든 무리가 따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규칙적인 명절일 때일수록 더 규칙적으로 식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네, 호진 씨, 시민 여러분 뵙고 오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명희에게 물어보세요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봤습니다. 일상에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라 좀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 명절 증후군이 심해지면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이나 뭐 그런 게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먼저 정신적인 우울증이나 강박장애 그리고 공황장애까지 나타나는 경우가 요즘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일상적으로도 워낙에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더 과도한 스트레스가 더해지면 생각지도 못하는 좀 위험한 정신적 질환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급성으로 허리 디스크,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증상이 나타남으로써 몸의 마비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마비까지. 네. 심하면 그렇죠. 급성으로 나타나는 경우에 신경을 디스크가 탈출을 해서 누르게 되면 우리 몸에 손발에 통하는 신경이 다 차단이 되기 때문에 손이 쥐어지지 않거나 갑자기 컵을 잡았는데 힘이 빠져서 떨어뜨리게 되고 발의 감각이 떨어지고 이런 증상들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기 질환 쪽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 그리고 당뇨병으로도 발전할 수가 있는 요소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스트레스가 주범이었네요. 네. 그렇죠. 네, 뭐 요즘은 명절 증후군 대상도 워낙 다양해져서 뭐 남편, 취준생, 또 뭐 수험생까지 네. 명절만 되면 우울해지는 사람이 제 주변에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럼요. 혼자 밝으시고요, 다 우울하고 주변에. 네. 그 에너지 좀 전파 좀 해주세요. 좋은 에너지를 요가로 이렇게 그러니까요. 전파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은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치료할 수 있는지 예방법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예방법이라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육이나 인대의 과부하가 걸리는 것들이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이 일상적으로 관절통이나 염증 질환을 갖고 있다면 미리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시거나 아니면 손목이나 무릎, 발목에 보호대를 착용을 해주시는 것이 좋으시고 그리고 냉찜질, 온찜질을 할 수 있는 찜질 도구를 준비를 하셔서 노동 가운데 중간중간에 급성으로 아픈 경우는 냉찜질 그리고 본인이 계속 아팠던 부위가 또다시 아파온다면 온찜질 등을 통해서 이 증상들이 극물벽계 질환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예방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스트레스화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남편은 우리 집에 와서 고생을 하시는 우리 와이프 부인에게 최대한 배려를 해주시고 따뜻한 말로 자꾸 보다듬어 주셔야 하고 또 부인분들은 또 어차피 해야 될 일 지나갈 거라 생각하시고 기쁘게 또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것은 또 시부모님 또한 고생하시는 며느리분들에게 따뜻한 한마디라도 해주실 수 있으면 그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100번 공감합니다. 가족에 대한 뭐 관심과 배려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와 운동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명절에 지켜야 할 그 덕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젠 프로그램의 막바지를 달리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반짝 코너입니다. 자, 이름하여 숫자로 보는 건강 키워드입니다. 네, 주제에 대한 예방법을 쉽고 간단하게 숫자로 알아보는 시간. 오늘의 숫자는요, 1, 2, 3입니다. 네.
네, 첫 번째 숫자는 1인데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맞춰야 되는 거죠? 1이라고 하면은 하루에 한 번 설거지하기? 한 그러면 번만요? 한 번만. 한 번만? 아닌가 보네요. 그렇죠. 몰아서 한 번에. 저는 아니면은 한 사람씩 한 가지 일하기? 아니면 아닌가요? 하루에 한 번 먹기. 1인 1식? 어떻게 정답은 네, 아쉽지만 아닙니다. 아니죠. 1이 의미하는 의미는 첫 번째 날 바로 치료받자. 맞아요. 앞서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네. 대부분들 다 병을 쌓아서 오시기 때문에 치료하는 의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병이 발현하는 그날 아니면 또는 하루 정도 지나고 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면 거의 한 번 아니면 두 번의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내가 명절 증후군에 해당된다 하시면 그날 바로 첫째 날 진료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숫자 드릴게요. 두 번째 숫자는 2인데요. 이건 뭐를 의미하죠? 현정 씨. 2번엔 제가 알 것 같은데요. 2번이니까요. 뭔가요? 웃어주셔야 돼요. 2번인데 알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우리가 많이 기쁘잖아요. 기쁨도 나누면 2배. 네. 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거 아닐까요? 네, 이상한데요. 식사하네요. 식상하지만 정답입니다. 정상한 답이네요. 식사는 많이 드리거든요. 네,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기쁨을 나누면 두 네. 배가 된다는 의미도 있고 두 사람 간에 서로 배려가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스트레스를 꼭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서로 배려를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두 사람 간에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명절 증후군을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다음 숫자는 이제 3인데요. 네. 이 3은 뭘 의미할 것 같으세요? 3. 제가 맞춰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도 식상한 답을 하나. 벌써 식상해요. 네. 정답은 네. 삼세판? 맞아요, 아닌가요? 맞아요. 뭐든 3세판이라고 하잖아요. 네, 맞나요? 간접적으로 맞으신 것 같습니다. 점점적으로. 오늘따라 식상한 답이 많이 나와요. 네네. 우리의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최소 숫자가 3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밥도 규칙적으로 하루에 3번 네. 먹고 있고 양치도 하루에 3번 맞네요. 하고 있고 네. 3번이 가장 중요한 경우가 많은데 네. 명절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 서로 하루 3번은 의무적으로 웃어주고 네. 그리고 지나서 네. 얘기했지만 규칙적으로 시간에 맞춰가지고 3번 식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한마디 상대방에게 얘기를 할 때 네. 속으로 3번 생각하고 이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한 후에 얘기를 해주시는 것을 맞아요, 추천드립니다. 맞아요. 그래서 3을 꼭 생각해 주시고 모든 행동에서 네.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들으셨죠? 자, 오늘부터 1, 2, 3 실천, 네, 하루 3번 건강 실천,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건강 플러스에서는 우리 꽃미녀 강사님, 안민정 강사님께서 명절 증후군 싹 날려버릴 수 있는 요가 동작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강 플러스에서는 어깨와 굳어있는 등 쪽을 펴줄 수 있는 요가 동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플 요가인데요. 먼저 원장님께서 매트 위에 편안하게 앉아 보실게요. MC님도 앉아 보실게요. 수련자는 양손을 등 뒤로 가지고 가셔서 보조자 선생님 손 같이 맞췄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시선 정면 바라보실게요. 그 다음에 두 발바닥을 등에 올리실 거예요. 네, 처음에는 살살 하셔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한번 그렇죠. 보시 올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숨 마시고 호흡 내쉬면서 가능하시면 무릎 펴서 쭉 발바닥으로는 등을 밀어주세요. 양손으로는 어깨를 쭉 당기면서 스트레칭. 숨 마시고 살짝 풀었다가 같이 한 번 더 내쉬면서 발바닥 꾹 밀으면서 힘있게 뒤로
무게중심 뒤로 보내주세요. 자, 원장님은 괜찮으시면은 시선 천정으로 한번 경추 길게 늘려주실게요. 어깨 긴장감은 최대한 풀어놓습니다. 자, 마시고 호흡 같이 가셔야 돼요. 내쉬면서 한 번 더 후. 그렇죠. 다시 한번 마시고 살짝 풀었다가 완급 조절하셔야 돼요. 내쉬면서 한 번 더 발바닥 쭉 무게중심 뒤로 후. 5초 가볼게요. 하나, 둘, 어깨 힘 빼줍니다. 셋, 넷, 다섯. 내쉬며 제자리. 그대로 발바닥 내려두시고요. 네, 손 한번 털어보실게요. 전보다 하시기 전보다 조금 괜찮으신가요? 어깨 부분? 네. 이 부분은 뭉친 어깨와 등 쪽, 경추와 척추를 이완시켜주고 편안하게 풀어줄 수 있는 동작입니다. 명절 동안 남편은 또 와이프한테 이렇게 해주면서 어깨 풀어주고 하면은 점수 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커플 동작을 하실 때 주의점은 상대가 같이 호흡을 하면서 완급 조절을 하셔야 돼요. 같이 소리를 내면서 준비합니다. 내쉬면서 뒤로 가세요 하면서 같이 신호를 주고 사인을 주고 받으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쉽지만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자, 쉽고 유익한 의학 토크쇼 우리 동네 명의. 오늘 녹화 어떠셨나요? 먼저 우리 안민정 강사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서로에 대한 마음과 서로에 대한 이해심과 배려하는 마음으로 추석을 보낸다면은 보다 즐겁고 넉넉한 한가위 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항상 스마일 하시네요.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원장님은 우리 시청자분들께 하실 말씀 있으시다면요? 네. 명절 증후군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문화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 때문에 생기는 모든 증상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족들이 전부 모든 구성원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화병 나지 않도록 서로 배려해 주시면서 웃으면서 명절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안지명 원장님 또 안민정 강사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부 건강을 해치는 주범 명절 증후군. 스트레스가 이제 만병의 근원이라는 거 다들 아시겠죠? 네, 맞습니다. 이 남편분들 사랑하는 아내에게 수고했다고 따뜻한 말 한마디와 함께 뭉친 어깨 꾹 눌러주시고요. 우리 부모님들 사랑하는 자녀분들께 공부하느라 고생했다라면서 살포시 꼭 안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네 건강 지킴이, 우리 동네 명의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행복한 한가위 보내십시오.